Rocky Balboa is returning to boxing approach. 안녕하세요, 점퍼입니다. 새로운 라키 시리즈 예고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라키는 현재 실베스터 스탈론이 이끌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7, 8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라키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이탈리아 미국 이민자인 라키는 사체 수고먼 일을 하는 무명복서로 가난에 찌들며 살며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시합도 없이 스파링 파트너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폴로로부터 스파링 파트너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미키는 좋은 근성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고리대금 업자 하수인 노릇을 하는 라키에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날립니다. 라키는 미키가 본 자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는데요. 가난이 일상이었던 라키는 새벽에 일어나 날계란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라키는 이른 새벽 이렇게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미술관 정문 계단이 필라델피아의 랜드마크가 되어 라키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키 친구인 폴리의 여동생 에드리안에게 뻐꾸기를 날리며 이렇게 둘은 썸을 타며 연인으로 발전하는데요.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는 독립기념일 200주년을 맞춰 타이틀 매치 상대로 럭키를 지명하는데요. 무명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며 기회의 땅인 미국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시합을 치르고 싶어서라고 고십니다. 럭키는 기회를 잡고 맹훈련에 들어갑니다. 여자가 하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뭘 이야기하며 미키는 럭키를 진짜 복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폴리 덕분에 락키는 고기 창고에서 사람을 때리는 듯한 실전에 가까운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락키 1편은 열악한 저예산 영화였음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곡을 남기며 역대 스포츠 영화의 영원한 전설이자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당시 월남전 폐회, 경제 악화 등으로 어지러운 시국에 미국 사회의 밑바닥 인생의 성공담을 그린 락키는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1977년에 개봉하고 85년에 KBS에서 방영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스폰서 없이 출하하기 입장하는 락키, 반면에 화려한 복장과 환호를 받는 아폴로, 이렇게 대조되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고 락키는 챔피언과의 큰 경기에 허둥지둥거리며 헛펀치를 날립니다. 여유를 부리며 조용하듯 날리는 아폴로의 잽을 맞아가며 기회를 엿보다 결국 한 방에 카운터를 날려 챔피언으로부터 다운을 얻어냅니다. 아폴로는 당황하여 경계심을 갖게 되고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혈투 끝에 재대결은 없을 거라며 판정승을 얻어내지만 무적의 챔피언과의 대등한 경기를 보여준 락키는 환호를 받으며 경기가 끝납니다. 각본과 주연을 맡은 실베스터 스탈론은 워무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경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 각본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척 웨프너의 선전 속에 알리는 다운됩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은 이게 내가 원했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며 3일 만에 락키 스크립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락키의 각본은 25,000달러부터 시작해 33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제작사는 주연을 하겠다는 실베스터 스탈론을 쓰기 싫어 각본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주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주연 배우로 당대 유명한 배우들을 지목하지만 엑스트라 역만 하며 주연 배우를 한 번도 따내지 못했던 실베스터 스탈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알고 배팅을 날립니다. 각본을 싸게 넘기는 대신 주연을 맡겠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제작사는 대신 감독은 제작사가 선택하겠다는 조건으로 락키 제작에 들어갑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은 브루큰 아이들이라는 양아치 캐릭터를 락키에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락키 상대 여배우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탈리아 샤이어가 나타나 실베스터 스탈론은 드디어 락키 짝을 찾습니다. 에드리안은 완벽한 락키 짝이라고 지금까지도 회상하고 있는데요. 락키도, 아폴로도, 미키도 그 아무도 복싱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복싱과 관계없어 보이는 실제 복싱을 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리안의 오빠인 폴리는 배우 생활하기 전에 해군 군복무를 하며 군에서 34전 32승, 프로복서로서 17승의 기록을 남기며 은퇴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아폴로 역으로 칼 웨더스가 아닌 켄 노튼이었는데 칼 웨더스의 완벽한 근육질 몽골 목소리로 아폴로 역으로 낙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초반에 아폴로를 다운시키는 장면도 의도적으로 주인공이 항상 이긴다는 공신을 깨기 위한 관객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락키의 엔딩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락키는 경기에 지고 쓰레기에 둘러싸인 라커룸을 나서며 에드리안과 락키는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며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슬픈 것 같아 바꾸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엔딩이 바뀌며 링 구석에서 에드리안은 링으로 부르며 재밌게 하겠다고 모자 어딨냐는 대사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스텔로는 락키의 각본과 주연을 소화해내며 대박을 터뜨리고 미 의회 도서관에 연구부 전원을 영어로 남게 됩니다. 스포츠물을 넘어 가족애를 다루며 미국인의 핫한 사랑을 받게 된 락키는 실베스터 스탈론이 감독, 각본, 주연을 맡으며 락키 후속작을 만들어냅니다. 간신히 이겼다는 불명예를 갖게 되지만 끝났으니 그냥 잊어버리라는 스텝들. 그러나 뚜껑이 제대로 열려있는 아폴로. 한편 락키는 동물원에서 에드리안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에드리안은 결혼을 수락합니다. 락키는 결혼식에 호랑이를 초대하며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락키와 에드리안의 행복은 절정에 이릅니다. 아폴로와의 대등한 경기로 유명해지고 벼락부자가 되지만 흥청망청 돈을 쓰며 광고 모델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다 쫄딱 망해 다시 궁핍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락키는 다시 복싱을 재개하려 하지만 아폴로의 잽으로 오른쪽 눈을 거의 잃게 됩니다. 다시 복싱을 하자고 쪼르는 락키를 테스트하는데요. 미키가 왼쪽 눈은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어 잘 보질 못하게 되며 미키와의 의견 충돌로 불화가 깊어지게 되고 에드리안도 더 이상 다치는 걸 원치 않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깔끔하게 이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들으며 뚜껑 열려있는 아폴로는 공개적으로 락키를 조롱하며 재시합을 신청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에드리안은 락키가 복싱하는 걸 반대했지만 주니어를 보고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겨달라고 한마디 합니다. 락키는 다시 맹훈련에 들어갑니다. 아폴로와의 지난 경기를 분석하며 왼손잡이였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른손잡이로 바꿔 연습을 하고 스피드를 중점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락키의 훈련 장면은 파트 2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저예산을 들여 대성공을 거둔 전편에 비해 7배나 많은 7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락키 파트 2를 제작했는데요. 락키 2가 흥행하면 2억 달러가 넘는 잭팟을 터뜨립니다. 전편에 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아폴로는 노련미와 체력으로 락키를 괴롭히고 락키는 이전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며 아폴로를 괴롭힙니다. 혈투를 벌이며 14라운드까지 가게 되는데요. 락키는 아폴로와 초반에 다운을 한 번씩 주고받으며
점수로 유리한 아폴로의 스태프들은 이대로 시간을 끌자고 지시하지만 전 경기에서 간신히 판정승으로 이겼다는 비난을 들었던 아폴로는 KO를 시키겠다고 정면 승부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방어도 없이 서로 펀치를 주고받으며 난투극을 벌이던 끝에 럭키는 악에 바친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럭키와 아폴로는 둘 다 쓰러집니다. 둘 다 못 일어나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지만 아폴로는 일어서지 못하고 럭키는 헝그리 정신으로 일어서며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럭키 파트 2는 전편과 더불어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며 흥행에 성공하고 미국인들에게 럭키는 영웅이 됩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된 럭키는 에드리언과 했던 약속을 지켜내며 집에서 지켜보는 에드리언에게 이겼다고 마지막 대사를 남기며 링을 떠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점프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